예, 나는 수련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는가? 음, 이렇게 적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다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수련을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뭐 10년 넘게 하셨다. 뭐 혹은 뭐 이렇게 서너 시간 동안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서 수련한다. 그렇게 그러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내가 정말로 수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련자들이 너무 많다. 정말로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수련을 해야지 잘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앞으로 수련을 할 때 그 부분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등에서 식은땀 나고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재질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또 외면하게 되면 이렇게 수련에 있어서 이렇게 보다 깊은 발전은 일어나기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그런 사실을 이렇게 직시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련은 이렇게 그 비유를 하고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이야기하기가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한번 이렇게 주식 투자를 보게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를 할 줄은 거의 다 아시죠? 이렇게 현대인 치고 어떤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주식을 한번 사본 적이 없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주식 투자에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 뭐 이렇게 워렌 버핏이 얘기한 뭐 가치 투자, 이렇게 그 될성 부른 회사를 조사해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통해서 고수익을 노린다. 뭐 혹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주식 객장에 아이를 등에 업은 아주머니가 나타나면 당분간은 주식을 좀 쉬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좀 이렇게 불황이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오면서 이렇게 아주머니가 아이를 등에 업은 아주머니가 객장에 나타날 정도 되면 필요 이상으로 주식 시장이 과잉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때 되면 이렇게 또 이렇게 확 주식이 떨어질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당분간 좀 쉬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파는 것을 안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할 줄 안다, 잘한다, 자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전문가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어느 정도 돼야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역으로. 실제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꾸준하게 주식 투자, 매매 트레이딩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꾸준한 수익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꾸준한 수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그 사람의 주식 투자 방법은 뭔가 잘못된 거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주식을 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대비가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 혹은 불황일 때, 혹은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IMF나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같은 그런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해서 주식 시장이 요동을 칠 때, 그때 자기 자신이 대비되어 있는가? 여기서 이렇게 대비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급변하는 불안정하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매매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뭐 이렇게 그때 어떻게 할까 이미 고민한다면 그때 이미 늦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주식 현황이 나를 기다려 주진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그 부분을 공부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고 이미 그때 내가 이렇게 그때서야 이렇게 내가 대비를 시작하고 뭔가 액션을 취한다고 하면은 이미 늦은 거죠. 상황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의 행동 요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며 그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권, 뭐 선물, 옵션, 부동산, 이렇게 경기가 호황일 때나 불황일 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장기 투자적인 항목에서 채권에 투자를 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선물 옵션이냐, 아니면 주식이라고 하는 재테크 수단을 약간 좀 낮추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 때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각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판다, 그것만 할 줄 알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정도로만 가지고는 이렇게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한다, 전업으로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실제로 꾸준한 수익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기가 미리 대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테크 분야에 있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공부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자기는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이렇게 진정한 주식 투자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리가 있죠. 이렇게 요리 그렇게 특별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특이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김치찌개나 이렇게 된장찌개를 요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저도 요리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김치찌개를 주로 자주 이렇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참치 하나 하고 이렇게 신김치만 있으면 할 수 있죠. 아주 국민 요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를 자기가 만들 줄 안다. 뭐,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요리를 할 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요리를 할 줄 아는 거죠. 그 정도 수준에서. 근데 정말 이렇게 요리를 잘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요리를 잘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타인을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나의 요리가 상품성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그냥 요리해서 내가 그냥 편하게 먹는 그 정도 수준인가? 아니면 타인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면서 내가 영리를 취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또한 그 요리를 하고는 있는데 한식이냐, 중식이냐, 일식이냐, 어느 분야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할 줄 아는데 그냥 집에서만 해먹는 수준이냐, 아니면 식당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느냐. 식당도 이렇게 내가 맛집으로 소문날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그 요리 실력이 높으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유명 호텔, 뭐 5성급 호텔이나 전 세계 최일류 호텔의 그 식당의 메인 주방장으로 내가 근무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거의 세계 탑급의 요리사가 돼야겠죠. 그 정도로 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죠.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내가 요리를 하는 것과 판매하는 것과 맛집으로 소문나는 것과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든 그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건 내가 요리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좀 이렇게 수련도 마찬가지고 요리도 마찬가지고 요리를 책으로만 배운 사람이 정말 요리를 잘할 수 있는가? 혹은 자기는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수련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책만 보고 요리를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요리에 관한 전문가라고. 근데 실제로 요리를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칼과 도마를 써서 요리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요리를 책으로만 배운 사람은 일단 칼이나 도마를 쓸 줄도 모르죠. 도마 위에 혹은 이렇게 칼이나 도마를 선별할 수 있는 어떤 선별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전혀 다른 문제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재료의 선별, 재료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 각각의 재료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혹은 그리고 이렇게 종업원 관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요리 실력이 높으면 주방장이 되고 내 밑에 있는 그 보조 주방장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내가 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손님 응대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급격하게 요리 재료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빨리 떨어질 때도 있고, 혹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막상 요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료가 상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손님이 왔는데 좀 이렇게 전혀 다른 요리를 좀 부탁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내가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요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대응 능력이나 관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요리를 제대로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일반인 중에 정말 이렇게 특유의 비법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워낙 또 이렇게 일상적인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판매를 하고 돈을 내가 벌고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서라도 그 요리를 제대로 해서 그걸 먹은 사람들이 기분 좋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세계 탑급 호텔에서 정말 세계의 정상들을 모아놓고 요리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련에 대해서 책을 보고 아는 것, 혹은 남의 경험을 듣고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정도가 정말로 수련에 대해서 아는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수량을 그 자체를에 집중하시기보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약간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수량 관련 서적을 많이 이렇게 다독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고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이론적 토대가 있죠. 근데 수련은 내가 직접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책을 읽는 게 아예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수련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실제로 가지고 놀 줄 모른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수련을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수련이 앞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뭐 그동안의 나의 수련의 경험에 비추어 봐서, 그래서 약간의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인간에게는 이렇게 공감대라고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만의 경험이긴 한데 나의 경험에 비춰 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그 사람만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는 있지만 온전히 내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지 않은 수련자분들께서 보면 이렇게 책을 한 몇 권 어느 정도 이렇게 읽으시고 난 다음, 혹은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련을 뭐 10년, 20년 했다 그러시면서 뭐 또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공부가 앞선 사람들의 경험이나 수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정말로 수련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꼭 수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수련과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할 줄 아는 거하고, 어떤 것을 뭐 주식이든 요리든 게임이든 수련이든 그냥 할 줄 아는 것 정도의 수준인 거하고, 그것을 정말 잘하는 거하고, 그리고 내가 그 분야에 통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노력과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그 분야에 이렇게 일가견이 식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분야를 통달한다는 것은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수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다면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하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정말 제대로 수련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수련을 정말 통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특이점이라고 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최소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뛰어넘으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때서야지만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해버리는가? 뭐 주식이든 요리든 뭐 이렇게 수련이든 왜 그 정도밖에 모르면서, 혹은 그것과 이건 전혀 다른데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착각을 해버릴까?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정보의 접근성이 너무 좋다는 거죠, 요즘 현대는. 예전에는 이렇게 책이 많이 없을 때는 책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을 찾기도 어려웠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하기도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에는 책들도 기본적으로 많고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는 그 복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도시에서는 도서관이 항상 있죠, 가까이에. 그 도서를 찾기도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활자로 된 것이죠. 그냥 이렇게 종이냐, 화면이냐, 컴퓨터 화면이냐. 근데 요즘에 또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이 압도적인 그런 정보 소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는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정보를 접근해보고 대략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가 좋다면, 그리고 이렇게 그 이해도나 이런 게 빠르다면 이렇게 자기가 안다라고 착각해 버리기 쉬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불안감. 이렇게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욕구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생존 욕구예요. 생존하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이 뭐냐면 번식욕이 있거든요.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시당하기 쉽지만, 제가 이렇게 수련을 하면 할수록 정말 저 깊은 곳에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내가 중요시하고 있는 뭐 주식이면 주식, 요리면 요리, 수련이라면 수련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모른다라고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 내 생존과 내 번식욕에 굉장히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무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외면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련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진정으로 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단계가 되기에는 정말 이렇게 쉽지가 않은 세월과 노력과 그 다음에 이렇게 특이점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모호하긴 한데, 전 세계 단체가 정말 많은데, 그 단체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예요. 이렇게 보면. 정말 그 단체의 그 수련에 대해서 정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지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그리고 객관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단체에서 한 명 정도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련자들의 그 묘한 그 기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내 주변 사람을 봐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잘은 모르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봐도 나하고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봐도 특이하게 이렇게 변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이 원래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렇게 수련이 정확히 뭔지, 어느 정도를 해야지 네가 수련을 아는 것인지 냉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 많지 않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좋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사람, 인간은. 특히 현대인들은 더 그렇죠. 이렇게 경쟁 사회인 현대 사회에서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중요시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아프죠. 가슴 아픈 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외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잘 안다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자신도 역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지만,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수준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게 왜 그러냐면 수련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제대로 변화하면서
발전해 간다는 뜻인데,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수준을 제대로 몰라버리게 되면, 그러면 내가 올바른 노력을 하기가 어렵죠. 결국에는 고만고만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만고만한 수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수련을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 현재 수련에 대한 나의 인식이나 지식, 그리고 이렇게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수련의 역량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잘 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뭐 저 역시도 이렇게 철이 없었을 때 이렇게 수련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순간에 어느 때인가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렇게 내 자신을 살펴볼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정말 이렇게 수련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특이점을 넘고 난 다음에 그 기존에 내가 수련했던 것을 돌아보면 이렇게 수련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련을 경험한 것일 뿐이죠. 진짜 수련은 이렇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그냥 수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냥 준비 단계에 있는 거죠. 실제로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뭐 게임, 제가 이렇게 간간히 그냥 이렇게 여가 시간에 이렇게 그냥 컴퓨터하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 누구나 다 알죠. 뭐 이렇게 자원 많이 캐고 상대방은 자원 못 캐게 하고, 그 다음에 물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뽑아서 공격을 가는 것. 근데 스타크래프트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수 레벨로 올라가는 건 지극히 어렵죠. 그 선수가 됐다 하더라도 꾸준한 성적을 내서 이렇게 팀의 에이스가 되는 거, 프로게임단의 팀의 에이스가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팀의 에이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한 몇 년 동안 압도적인 실력으로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그 종목, 그 게임에 있어서 압도적인 능력으로 내가 그 시합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냥 단순하게 뭐 컴퓨터만 하는 정도로,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할 줄 아는 거죠. 그 정도 수준으로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프로게이머가 될 정도는 전혀 택도 없는 거고, 프로게이머가 됐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대회 혹은 이렇게 꾸준하게 그런 실력을 내고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압도적인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 또 전혀 다른 문제죠. 그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정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냥 이렇게 저같이 그냥 여가 시간에 잠깐 이렇게 하는 것, 그 정도만 가지고는 할 줄만 아는 거죠. 수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련 역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틀고 앉고 호흡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근데 그 정도만 가지고는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깊은 맛을 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련자라면, 그리고 진정으로 수련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싶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때때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내일은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죠. 모레 또 크리스마스고 또 이렇게 금토일, 이렇게 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불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한 주만 있으면 이렇게 올해가 가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어찌됐거나 최대한, 이렇게 연휴,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재밌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 마치겠습니다.